자, 이번에는 영미권 언론 생태계 변화를 주제로 발표 이어가시겠습니다. 상대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지 않고도 알고 보니까 이게 북한 관련 콘텐츠가 너무 인기가 있는 거예요. 일일 부수가 100만 부가 넘는 영국 최대 일간지 써니입니다. 김정은이라고 치면은 기사가 2,000개가 넘습니다. 한겨레 신문보다도 김정은 관련 기사가 많아요. CNN이든 BBC든 세계 최고 권위 언론이라고 하더라도 다들 어떻게든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압박을 받는 거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제 김경희 독살설, 김경희 사망설에서 CNN에서 썼던 기사인데요. CNN이 되게 굵직한 오보를 많이 냈었어요. 이제 CNN 오보의 특징은 역시 탈북자를 인용을 합니다. 김정은이 장성택 처형에 반대한 고모 김경희의 독살을 지시했다고 탈북자 인터뷰를 통해 보도했습니다. 최룡예 동지, 김경희 동지, 리일환 동지, 조영원 동지, 김여정 동지, 윤석열 동지가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BBC의 정정보도는 어디 있을까? CNN의 정정보도는 어디 있을까? 했는데 보이지 않았어요. 탈북자들의 증언이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식으로 약간 그 책임을 전가를 하는, 발을 빼는 상당히 비윤리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른 나라 같으면은 당국자가 난리를 치고 정정보도 요청하고 소송도 하고 그럴 텐데 북한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계산 아래에서 외신들도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현송월 음란 비디오라고 하는 게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퍼오면서 이게 현송월인데 다 가짜였거든요. 데일리닷, 여기는 영국계 타블로이드입니다. 거기도 또 역시 또 현송월 포르노가 돈다더라, 이런 식으로 막 돌고 돌아서 다시 또 한반도로 옵니다. 다른 대상이라면 쉽게 보도하지 못할 것들을 북한이니까 괜찮아, 희화화하는, 조롱하는 그런 문화라든지, 북한이기 때문에 쉽게 타 언론사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라고 그냥 따라서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유튜브 댓글로 김상우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외신들은 어떤 방식으로 북한 관련 기사 팩트를 체크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 1차적인 취재는 아무래도 한국 언론의 보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거와 더불어서 한국의 수많은 이제 관련 정부 기관들, 자료들,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처리를 하는 건 크게 다르지 않고요. 영미권들, 그리고 일부 서구 유럽에서도 북한 인권 전문 NGO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 NGO들이 이제 북한 인권 관련 자료들을 제공을 하고, 아니면 누가 고문을 당했다더라 이러면서 했을 때 역시 이제 그런 것들을 검증을 하는 그런 역할들이 약하고, 그리고 관련 그 기사들의 선정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낚이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지요. 흔히 대북 소식통으로 표현되는 가짜뉴스 소스, 탈북자나 조선족 도피인 경우도 많더라고요, 보면은. 탈북자분들도 굉장히 많고, 사실 북한 어느 지역 출신 탈북자라고도 만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들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언론사, 외신들은 사실 많지는 않을 거고요. 주요 외신 내에서의 그 결정 구조를 보면은 데스크들은 베이징 특파원 출신 중국통, 내지는 도쿄 특파원 출신 일본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데스킹이나 이런 부분들도, 데스킹이 사실은 어떤 그런 판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여전히 있는데요. 탈북자들 중에서는 정말로 생계가 어려워서 이런 돈을 받고 인터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쉽게 생산되고 데스킹 없이 돌아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다는 것이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북한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제일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곳이 어딜까? 저는 대한민국 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분단 당사국이기 때문에. 근데 정부가 얘기하는데 정부가 하는 이야기를 무시하죠. 그리고 탈북자 국회의원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악수 한번 해보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 이야기들만 온갖 도배가 되거든요. 네, 지금 하하소소님께서 재미 이목을 끌거나 자극이 많은 자극적인 사례들이 조회수를 높이는 것 같은데, 이를
팩트 체크만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의문이 든다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잘못된 보도가 나왔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시인이나 부인조차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죠. 예를 들어서 북한에 대한 어떤 보도가 나가요. 옛날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냐면은 폭파하겠다고 나갑니다. 우리 군대의 타격에 모든 것을 그대로 내맡기겠는가? 아니면 뒤늦게라도 사죄하고 사태를 수습하는 길로 나아가겠는가? 정당한 반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뭐가 오보가 됐든 뭐가 됐든 역시 북한은 이상한 곳이야 라고 귀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담담하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오픈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이 조금 해결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우리 국민들 의식 수준이 이제는 뭐 북한 뉴스를 개방해도 괜찮지 않냐, 뭐 충분히 걸러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북한 뉴스를 전면 개방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북한에서 하는 매체들이 내놓는 이야기들에 현혹이 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에 일방적으로 끌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적어도 연구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직접 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도록 그런 좀 오픈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국격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북한에게 정보 개방을 요구하면서 우리는 북한 정보 개방을 막는 것이 옳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언론사 간의 이상한 견제라든지 색깔론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북한 보도를 하는 데 있어서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팩트체크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봐야 될 숙제일 것 같습니다. 특파원 뭐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온 한반도 내지는 온 동북아를 취재해야 되는 외신한테 굉장히 어떤 전문성을 기대하기는 구조적으로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외신의 오보 사례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고 거기는 이제 기초 상식조차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는데 우리는 뭔가 주눅드는 이제 그런 그 상황들이 있거든요. CNN이 보도했으면 왠지 맞을 것 같은, BBC가 보도하면 왠지 정론일 것 같은 그런 주눅이 들어있는데 그보다 저희가 훨씬 위에 서 있는 거는 우리는 북한 보도의 원문을 읽고 행간을 읽어낼 수가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저널리스트로서의 책임감, 더군다나 북한 문제 아니면 남북관계 이런 문제는 어쩌면 우리 민족의 문제일 수 있고 어쩌면 평화를 해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사명감들이 있어야 저는 이 문제를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오보는 기자의 숙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게 확인되지 않는 가짜 뉴스를 쓸 수 있는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MBC 통일방송연구소도 오늘 함께 나온 고민을 더 심화하고 북한 관련 보도, 한반도 평화 관련된 소식을 더 올바르게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